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올해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하며 2009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역시 1,606조 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고 코스피 상승률은 주 20국가 중 6위로 전년 14위에서 8계단을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내년 1월 5일부터 워싱턴 DC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미국이 농축산물과 자동차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판단하고 미국 측에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개정을 요구하며 농축산물 등 민감한 시장은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산업활동 지표가 한 달 만에 다시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소비는 5.6% 증가하며 8년 9개월 만에 최고 증가율을 보였고 설비 투자도 자동차 등 투자가 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옛 서울 역사의 내년 국가 귀속을 앞두고 한화역사가 장기 선급금 109억 원을 돌려주면서 롯데마트가 사건 말소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롯데마트의 영업 조기 종료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아 법적 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0.82포인트, 1.26% 상승한 2,467.49의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6.47포인트, 0.82% 상승한 798.42의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개인 홀로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2017년의 시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서서 코스피 지수에 대한 부분은 2467.49, 코스닥 지수는 798.42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패전과 함께 내일은 주식시장이 쉬어가고 이제 돌아오는 내년입니다. 2018년 1월 2일에 다시 개장하게 되는데요. 자, 올해 시장 마무리도 평택촌놈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깔끔한 마무리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시러 두 분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잠시 후에 만나 뵙기로 하겠고요.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는 연말과 연초 모두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종목 클리닉 책임져 주시는 두 분입니다. 봉추선생 이강미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의 정말 오늘 좀 뜻깊은 날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뭐 주식시장이 마무리가 되는 이 시간에 또 책임져 주시러 나오셨는데요. 자, 먼저 이강민 전문가님은 올해 처음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뵙고 또 마무리까지 하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1년 가까이 흘렀는데요. 올해는 개인적으로도 꽤 의미가 있었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들 해주셔가지고 힘도 내고 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노력해서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마무리 함께 하시는 이강민 전문가님, 내년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전문가님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역시나 어윤학 연구원님도 올해 마무리 또 저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떠시나요? 네.
올해 처음으로 이제 방송이라는 거를 시작을 하면서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좋은 내용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저희 방송 통해서 방송 데뷔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목요일 저녁은요, 종목 클린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갈 예정입니다. 종목 상담과 포트폴리오 그리고 다양한 투자 내용 준비했으니까 오늘 한 시간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클리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입니다. 오늘도 많은 문자 오셨는데 끝자리가 6843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방송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효성을 매수가 13만 7천 원에 비중 5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오늘 효성은 올해 마무리 어떻게 됐을까요? 효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13만 9,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제 뭐 12만 5천 원대에서 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마지막은 2.20% 상승한 채로 지금 수익권에 계신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효성 적정 주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되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적정 주가가 19만 5,300원으로 종가 대비해서는 약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추세 같은 경우는 2017년 10월 달에 중기 하락 추세 전환을 했고 저점을 찍은 다음에 12월 들어서 소폭 반등을 하면서 이제 단기는 상승 추세 전환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효성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19만 5,300원이고요. 중기는 하락 추세지만 단기로는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구간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년 전략이 되겠죠. 내년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네, 효성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기업인데요. 일단 이 종목은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매도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업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뭐 튼튼하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조정을 충분히 받았죠. 그래서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긴 해요. 그래서 매수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최근 흐름은 업종의 흐름보다 상당히 약합니다. 그런 부분은 역시 기업 자체적인 그 기업의 흐름보다는 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죠. 총수 일가에 대한 뭐 검찰 조사라든지 또 공정위에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이 사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서 2,000개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불안감을 안고 가는 종목을 매수할 만한 그런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코스피 자체가 완전히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하락했을 때는 낙폭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종목 자체적으로 기업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종목을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네. 일단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깔끔한 대응 전략이셨습니다. 현재 구간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매도 후 종목 교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효성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다음이죠. 이제 1월 2일 날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합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8087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대ITI를 매수가 1,920원의 비중 50%입니다.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오늘 대ITI 같은 경우에는 3% 가까이 올라오면서 1,775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뭐 이 매도는 손절을 처리를 해야 할 것이냐를 좀 여쭤보시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추세와 적정 주가 좀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되죠? 네. 대아TI 오늘 종가 1,775원, 적정 주가 3,200원, 비교값이 0.55로 약 2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작년 같은 경우에 워낙에 크게 시세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아마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약간 좀 이렇게 큰 박스권을 그리면서 좀 횡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 들어서 중기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고 아쉽지만 단기도 지금 하락 추세라서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 전거래일도 좀 상승, 반등을 하는 움직임입니다만 적정 주가는 현재 2분의 1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중기와 단기는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추세 좀 확인을 먼저 도와드렸고요.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가격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은 지금 그 단계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요. 사실 그 중기적으로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손절 5%나 손절 15% 둘 중에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단계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손절 5%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크게 욕심을 내기는 조금 어려운 흐름이에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종목은 모멘텀이 별로 없습니다. 이 종목이 과거에 움직였던 것들은 거의 철도 관련주로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러시아와 철도 관련 사업을 한다든지 또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철도 관련한 그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움직였고, 또 국내에서는 자체적으로는 또 뉴스가 생산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뉴스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나 또 뭐 러시아와 같이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사실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선거철이나 이럴 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어렵죠. 그리고 매수가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1920원이면은 이 정도예요. 그래서 매수하셨을 당시를 보면은 사실 계속 흘러내리는 상태에서 조금 반등이 나오니까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추격 매수했거나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매수가도 좋지를 않고 그리고 대응도 잘못했습니다. 손절을 10% 정도 정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그 매수를 했다가 하락했다 다시 반등이 나와서 본전이 오면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응도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고, 일단은 길게 봤을 때 모멘텀이 없는 상태고 지금 중기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하락했을 때는 그때는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할 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절 5%에 하시거나 아니면 더 하락하면 15%에 정리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시기를 권합니다. 알겠습니다. 대ITI에 관련돼서는 철도 관련 사업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모멘텀에 대해서 좀 부재한 만큼 저점이 계속적으로 깨질 가망성도 많습니다. 그러게요.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손절 마이너스 15% 좀 대응을 하시고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할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8298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동아 엘텍을 매수가 22,000원에 비중 50%입니다. 잠이 안 오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해주셨네요. 자, 일단 동아엘텍 오늘장 마무리 확인합니다. 오늘은 3.59% 상승하면서 13,0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뭐 4거래일 연속 반등은 했습니다만 저점이고요. 그리고 워낙 매수가가 높으셨기 때문에 정말 가지고 계시면서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럼 적정 주가 확인을 해보죠. 어떻게 되죠? 예, 동아일텍은 적정 주가만 놓고 보면은 좀 아쉬운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이 종가가 13,000원, 적정 주가 42,900원, 비교값이 0.30으로 약 3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추세를 보면 이 종목은 여름까지는 계속 이제 좀 흘러내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추세가 중기 하락 추세 전환을 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낙폭이 좀 커지면서 단기도 하락 추세 전환을 하다가 이제 한 이번 주 들어 그리고 지난주부터 살짝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중기는 하락 추세 그리고 단기 하락 추세 보이다가 이제 막 이제 단기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단기 추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구심이 좀 드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동아일텍 2만 원대 초반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꽤 많은 손실 구간이십니다. 그렇다면 전략이 더욱더 중요한 상태인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네, 잠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 손실 구간이면은 굉장히 괴로우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매수도 조금 급하게 하신 면도 있고요. 그리고 대응을 잘못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조금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손실 폭이 거의 40% 정도가 손실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기에 손실 구간이 짧았다면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운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종목이 반도체 장비주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중기적으로 계속 빠지기는 했는데
향후에 다시 지수가 안정되고 가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시거나 네. 질문을 다시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22,000원이면은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매수하실 때 보면은 사실 매수를 하실 수는 있어요. 지금 고점 부분에서 거의 매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보면은 거의 저점이 10,000원 아래이기 때문에 100% 이상 상승했는데 거기에서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신 겁니다. 물론 그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그런 강한 종목들을 고점에서 매수하실 수는 있는데 손절을 짧게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짧은 수익만 노리셔야 되는데 너무 길게 이렇게 수익을 크게 노리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준 없이 매매를 하셨다는 거죠. 하락했을 때는 사실 손절 10% 정도만 짧게 잘라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이상 크게 하락하면 손절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매매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희망적인 건 역시 반도체 장비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매수가까지 꼭 그 매수가가 왔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기다리시다가 반등이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반등을 기다려 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반등 시 좀 비중을 좀 줄여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좀 매수가 근처까지 완전한 복귀는 아닙니다만 반등을 계속해서 노려보시면서 그 다음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하시죠.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251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윈 하이텍을 매수가 9,400원의 비중 20%입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윈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4,06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 보내신 문자에 대해서 좀 훑어보니까요. 손실폭이 꽤 있으신 시청자분들이 많아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거의 반절 정도의 손실이신데 먼저 적정 주가 확인해 볼게요. 예, 저희 윈하이텍 같은 경우도 적정 주가만 놓고 보면 지금 3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그 동아일텍이나 이제 윈하이텍 같은 경우도 적정 주가만 놓고 보면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와야지 종목을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이제 그 적정 주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해서 종목이 올라간다. 이렇게 뭐 약속은 못 드린다는 거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추세를 또 살펴보면 이 종목이 작년 하반기까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낙폭이 지금 굉장히 커지면서 근 1년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나 단기 모두 지금 추세가 굉장히 안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윈하이텍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적정 주가는 뭐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입니다. 하지만 중기와 단기 모두 이런 기간에 대해서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손실폭이 꽤 크신 가운데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네, 윈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네. 손실이 50%가 넘었기 때문에 매도하고 종목 교체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는 게 효율성에서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종목은 하는 사업을 보면은 건설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에서 건설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리고 사실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재를 계속 만들면서 어떤 투기적인 움직임을 막으려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건설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단기에 끝나면은 모르는데 지금 앞으로도 강도 높은 제재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뭐 서울 수도권에서 워낙 투기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서 그런 제재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건설 관련주들은 좋지 않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서 본전이 온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본전이 오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 매수도 잘못하셨고 또 대응도 잘못하셨어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9,400원이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길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당시 매수하실 때도 단기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어요. 뭐 5,000원대 가격에서
10,000원대까지 상승해서 100% 정도 상승했는데 그때 고점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종목은 일봉상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고점인데 분봉을 보면은 분봉 역시 따라잡은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분봉은 안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 고점 매수를 하고 사실 21선 조정도 안 받은 종목을 매수를 하고 기준 없이 매매를 하신 거죠. 그래서 무작정 그 좋은 흐름이 나오니까 매수를 하고 계속 가기를 바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수익 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네. 이 종목이 이렇게 증명을 해주듯이 한 번 매수를 잘못하면 이렇게 고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고점에서 매수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손절을 짧게 가져가시거나 수익도 역시 짧게 보시거나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지 합리적인 매매가 될 수 있고요. 웬만하면이 아니라 고점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장기적인 그 투자 실력이나 아니면 투자 결과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니까 꼭 명심했다가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교체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뭐 40%, 50% 비중이 넘어갔으면은 매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비중이 20% 정도로 작은 편이니까 일단은 시장에서 모멘텀이 없는 그런 사업적인 그런 영역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보다는 다른 업종이나 종목들에 비해서 약할 가능성이 크니까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윈하이텍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 관점도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대응 방법도 좀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짧게 손절과 목표가도 짧게 좀 대응을 하셔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매도 후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고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하시죠.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16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KH바텍을 매수가 16,700원에 비중 20%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오늘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KH바텍은 오늘 14,0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12% 넘게 상승을 했네요. 자, 8,000원대 바닥권에서 지금까지 우상향하면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그렇다면 적정 주가와 일단 추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예, KH바텍 같은 경우는 지금 비교값이 0.42로 이 종목도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적정 주가는 12월 기준 적정 주가이고 6개월 전, 1년 전 적정 주가는 지금 이제 점점점 이제 아래로 이제 내려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실적이 너무 안 좋게 지금 재무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적정 주가에도 반영이 된 것입니다. 지금 추세 같은 경우는 중기 상승 추세 그리고 단기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는데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이 종목이 굉장히 급등과 급락을 좀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상승과 지금 이제 중기 상승, 단기 상승 전환을 했다고는 하지만 언제든 이제 다시 한번 이 환경이 또 바뀔 수 있다라는 것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H바텍 오늘 마무리는 좀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좀 증가를 했는데요. 일단 단기 실적 부분이 적정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중기와 단기는 상승 추세 살아있다라는 추세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장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이 종목도 상당히 조금 안타깝죠.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고 있는데 그 손실권입니다. 일단 단기 흐름이 좋긴 한데 적당히 조금 잘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기다리시다가 또 본전 근처까지 갔다가 본전 안 오고 다시 하락하면 그때는 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손절 10%나 손절 30% 둘 중에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절 10%는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왔는데 본전 근처까지 왔으니까 일단 정리를 해주자는 거고요. 30%까지 다시 내려왔을 때는 추세가 다시 한번 꺾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단기는 상승 추세가 전환이 됐지만 그 중기 흐름도 상승 전환이 됐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그 흐름이 꺾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그 낙폭이 워낙 그 과대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는 수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종목이 스마트폰 관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마트폰 관련주들의 성장기는 이미 끝났죠. 그리고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성을 가지고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역시 실적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사실 매수하실 때도
당시에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막연히 그냥 뉴스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대충 매수를 하시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16,700원이면은 지금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매수하셨을 당시의 가격을 보면은요, 당시에는 뭐 매수는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정도나 다 매수를 하실 수 있었는데 마지막 구간은 아니었죠. 흘러내리는 구간이었으니까. 그런데 매수는 하실 수 있었는데 대응 자체가 잘못된 거죠. 사실 매수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는 살짝 그 수익 실현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다시 하락했을 때는 손절가를 정해서 손절을 하시거나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셨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시다가 거의 본전 근처까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정리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손절 10% 정도의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벌써 2년 가까이 지금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반이 넘은 그런 기간인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끌고 왔던 종목이 본전 근처까지 상승했을 때는 일단은 그 대충 본전 근처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다시 하락했을 때는 그때는 정말 초장기 투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이 다시 급등하기 위해서는 흑자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럴 그 상황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판단하기로는.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흑자 전환되기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이.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이 단기에 중기적으로 그 상승 전환이 됐지만은 상승 추세가 나오는 게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단기에 짧게 그 정리를 하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절 10%나 손절 3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KH바텍 최근에 반등 좀 이대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흐름입니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욱더 올라올 만한 그런 모멘텀이 없는 만큼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요.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손절 마이너스 30% 이 두 가격대에서 먼저 오는 쪽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종목 교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도 확인하시죠.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697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롯데 정밀화학을 매수가 62,700원에 비중 80% 전망 원하셨네요. 자, 오늘 롯데 정밀화학은요. 3% 넘게 상승하면서 64,9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롯데정밀화학 최근에 좀 계속적으로 고점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익권에 있는데요. 이 주가가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어떨까요? 연구원님? 네. 롯데정밀화학 지금 적정 주가를 향해서 굉장히 지금 으쌰으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0.84로 지금 소폭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추세를 살펴보면 올해 2월에 중기 상승 추세 전환을 했고 그리고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월, 이제 11월, 12월 이제 2개월 동안 이제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최근 이제 중기 상승 추세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상승 추세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적정 주가는 뭐 생각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기도 하고요. 중기와 단기 상승 추세에 여전히 살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중이 좀 높으셔서 좀 걱정이긴 하시지만 일단 수익권에 계시거든요. 일단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수익권이라서 축하는 드리는데요. 사실 그 매수가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조정을 확실히 받았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수가 자체가 워낙 높아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62,700원이면 이 정도예요. 그래서 최근에 급등을 했죠. 사실 최근 저점 라인이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만원 정도인데 단기에 50% 이상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횡보를 하니까 사실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하면은 불안감이 있죠. 하락했을 때는 단기에 크게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중이 80%이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자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화학 업종의 흐름이 좋은데 업종 흐름도 조금 꺾이는 흐름이긴 합니다. 그런데 종목 자체적으로는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좋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힘을 내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수가 아직까지는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 연말에
잠깐 반등이 나오니까 많이들 좋게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꺾이면은 사실 지금까지 하락했을 때는 이렇게 서서히 하락하는 흐름인데 조금 더 하락했을 때는 낙폭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코스피 지수를 봤다고 하면은 이 종목을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 매수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코스피에 있는 우량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 자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기술적인 흐름도 중요하지만은 지수를 반드시 참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지수를 외면하고 혼자서 갈 수 있지만 결국 지수가 큰 흐름을 보였을 때는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딱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꺾이면은 낙폭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의 대부분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더구나 비중이 80%를 가지고 계속 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 확실히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도 높고요.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지수 상황을 더욱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 지수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만큼 현재 구간 수익권에서 매도 후 확실한 가격대 눌림 시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도 확인하시죠. 다음 문제는 끝자리 0573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갤럭시아 컴즈를 매수가 5,700원에 비중 10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비중을 꽤 많이 실으셨죠. 갤럭시아 컴즈 같은 경우 오늘 4% 넘게 하락하면서 5,72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100% 비중을 실으셨는데 지금 현재 가격대 먼저 적중주가 확인하죠. 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저보다는 아마 봉춘 선생 전문가님의 설명을 좀 더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교값이 1.22로 이제 소폭 고평가되어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테마주로 편입이 돼서 움직였기 때문에 뭐 적정 주가 그리고 추세도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추세가 이게 중기 상승 추세 전환했다가 또 하락 추세 전환하고 단기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갤럭시아 컴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테마주로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적정 주가 비교해서는 뭐 소폭의 고평가되어 있지만요. 아무래도 지금 테마주로 엮인 만큼 좀 전략이 더욱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아니, 이전에 그 고점에서 좀 못 파신 것 같아요. 네, 조금 안타까운 네네. 상황이죠. 사실 그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 그러지 못하고 좀 가지고 계십니다. 일단은 매도 후에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암호화폐 관련해서 정부에서 그 발표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많이 출렁이었어요. 테마주들이.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 뉴스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오늘 하루로는 그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시장이 다시 시작되면은 상황을 봐야 할 것 같고요. 뭐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암호화폐 관련주들은 급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종목을 아무리 매수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100% 비중으로 들어간다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게 그나마 조금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급등락이 심한 종목들은 단타 매매로 끝내시는 게 그나마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종목은 차트를 보시면은 매수를 잘 하셨어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5,700원이면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수가가 최상은 아니더라도 그 굉장히 저점 부분에서 잡으려고 노력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급등락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사실 그 손실이 조금 나시더라도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보고 저점에서 접근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좀 큰 수익권에서 좀 비켜나셨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매도하시기는 좀 어려우신 마음은 압니다. 하지만 일단 소액과 그리고 분할 이런 단기 접근이 유효한 테마주에 대해서 접근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빠르게 살펴볼게요. 다음 문자는 5721님 보내신 문자고요. 네이처셀을 매수가 24,000원에 비중 50%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네이처셀 오늘장 마무리는요. 10% 가까이 올라오면서 23,05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네이처셀 바로 적정 주가 추세 확인해보죠.
네,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비교값이 지금 10.98, 약 10배 이상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코스닥 그리고 바이오와 제약, 신약 개발 관련된 종목들은 절대 다수의 종목이 적정 주가 대비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아무래도 바이오와 제약주들이 좀 기대치로 많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종목은 추세는 지금 상승 추세가 아직 뚜렷하게 지금 확인은 안 되는데 올해 여름에 6월 달에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단기도 지금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해서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도 제약바이오주는 워낙 고평가된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네이처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요. 중기와 단기 상승 추세 살아있다는 점 추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구간에서 좀 어떻게 빠르게 좀 대응을 해 볼까요? 이 역시 좀 고점 놓치신 것 같죠? 네. 네, 이 종목도 역시 추격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안타깝고요. 일단 본전 오면은 매도를 하십시오.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손절 15%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절 5% 정도밖에 안 돼요. 수익 손실난 구간이. 그런데 15%를 잡아드리는 건 워낙 급등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10%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매수를 너무 고점에서 하셨습니다. 일봉상으로도 그렇고요. 분봉을 쭉 살펴봤더니 계속 이렇게 따라잡은 흐름이더라고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24,000원이면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설명할 필요 없이 고점에서 추격 매수 하신 거예요. 5일선도 이탈하지 않은 종목을 그 위에서 잡으신 겁니다. 그리고 네네. 또 9월에 고점이 5,000원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440% 정도 상승했거든요. 짧은 기간에. 뭐 그 이전으로 치면은 더 크겠죠. 그런데 이렇게 폭등한 종목을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을 계속 끌고 가자고 한다면 역시 그 기대감만 가지고 가기에는 어렵죠. 사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실적이나 그런 기대감 그리고 향후에 나올 실적 등 그런 것까지 전부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 대비해서 10배 정도 되죠. 너무 고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약주들이 어느 정도 고평가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홀딩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짧게 수익 실현하거나 아니면 손절을 짧게 하시거나 하셔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고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본전이 오시면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15% 정도에는 반드시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처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5%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종목 클린 시간으로 다양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좀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어서 봉투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봉투 선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일단 두 가지 종목이 다시 좀 남았는데요. 잠시 후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난번 화요일 출연 때 M게임을 추가를 하셨는데 지금 표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죠? 네, 일단은 그 포트폴리오에 두 종목이 남아 있는데요. 여전히 퍼스텍과 파루는 지금도 홀딩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험적인 성격의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북한 관련한 방위산업주죠. 그래서 그런 뉴스나 또 어떤 그 움직임에 의해서 그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보험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네. 아직까지 지금 미국과 북한이 옥신각신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뭔가 정말 그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은 정말 폭등하겠지만 그런 경우를 가 나오지 않더라도 뉴스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수에 대비하는 보험적인 성격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분간 조금 더 끌고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3,400원에 1차 매수를 했는데 2차 매수는 안 왔어요. 3,100원이 오면 2차 매수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오지는 않았고요.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는 흐름입니다. 방위산업주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반등이 나오는 흐름인데요. 어쨌든 그 저점을 기록하고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손절 10%, 수익 20% 이 정도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응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파루죠. 파루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주인데 사실 이 종목은 4,040원 1차 매수, 2차는 3,600원이었는데 3,600원 역시 2차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AI가 조금 많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뉴스가 나왔는데도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있죠. 사실 이 정도 뉴스가 나오면은 조금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역시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그 암호화폐 관련주들로 너무 그 유동성이 그쪽으로 쏠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어떤 그 정부의 그런 정책 발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은 조금 유동성이 분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가장 그 움직일 수 있는 테마주들이 암호화폐 관련주, 그리고 최근까지 움직였던 수소차 관련주, 그리고 최근에 뉴스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AI 관련주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관련주들은 조금 더 가지고 가봐도 되지 않나. 그래서 파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대응 전략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이후에도 조금 더 끌고 가보려는 그런 생각이고요. 일단은 홀딩하면서 기준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M게임이었는데요. M게임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에 그 암호화폐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인 대응을 해보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락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타 매매나 그 일봉 매매를 하더라도 1박 2일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요일 정도에 정리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수요일에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악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종목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인 건 역시 그 최대한 저점 매수를 했더니 매수가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 그 관련한 악재성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4,600원에 매수를 했다가 4,800원에 정리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이렇게 단타 매매나 단기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다시 포트에 편입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퍼스텍과 파루 이 두 종목을 당분간 조금 더 끌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퍼스텍과 파루 현재 편입되어 있는 종목 계속적으로 홀딩 의견이셨고요. 그리고 화요일장에 말씀을 해드렸던 M게임은 수익률이 4.34%로 수익률을 내면서 일단 포트에서 제외가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단타로 좀 접근하자라는 전반적인 시각 안에서 또 포트폴리오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더욱더 와닿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도 더 좋은 수익률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봉추 선생 이강미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코인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윤학 연구원님의 코인 돋보기 시간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럼 오늘 암호화폐, 코인 관련된 이슈는 어떤 이슈가 떴을까요? 먼저 화면 통해서 이슈 확인합니다. 네,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정부의 암호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라는 이슈가 올라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서 이강민 전문가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정부 쪽에서 암호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렇다면 이 특별 대책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이 시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떤 대책이죠? 네. 네. 오늘 한 점심시간을 앞두고 이제 갑자기 막 속보가 나왔습니다. 네네, 맞아요. 그러면서 그 암호화폐 관련된 거래소의 시장이 패닉 매도가 막 나오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불과 한 30분도 안 돼서 300만 원 정도가 빠지기도 했는데 이제 중요 내용은 이제 그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입금을 할 때 가상 계좌를 발급을 받아서 했는데 그거를 이제 철저하게 막고 은행에 실명 계좌로 실명 인증이 된 계좌만 허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제 지금 암호화폐 관련해서 다양한 이제 범죄가 지금 발생을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13명이 이제 기소가 되기도 했는데, 경찰과 검찰이 점점 더 이제 그런 단속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중에 이제 암호화폐 이제 펌핑이라고 하는데, 암호화폐 그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끌어올리는 작업을 펌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펌핑을 모으는 그런 어떤 소모임들이 굉장히 많고 SNS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겁니다. 일단 이게 암호화폐를
근절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투기를 근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조금 이제 실명제를 통해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좀 이제 세금을 좀 납부하는 그런 쪽으로 좀 정책을 잡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투자자를 좀 이제 보호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잡아 나가는 것 같고, 또 하나 특징은 이 나온 시간의 간격이 굉장히 짧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마찬가지로 나올 때마다 정책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초에도 뉴스나 이런 쪽에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자체도 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대책도 빠르게 나오고 있고 또 그에 맞춰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뉴스들 다시 한번 좀 바로바로 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투기와 투자는 정말 이런 기준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투기 근절로 인한 대책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의 이슈 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시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 좀 빠르게 변할 것 같은데 어떤 시세 살펴볼까요? 예,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제 일단 비트코인 그리고 미국의 이제 CME 선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드린 차트가 이제 요때가 지금 뉴스가 나온 그 시점입니다. 지금 몇 분 봉으로 보고 있죠? 지금 제가 10분 봉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사실 그 미국 선물 시장이 지금 크리스마스 전부터 별로 안 좋았습니다. 맞아요. 꾸준히 좀 하락을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천천히 하락을 하던 와중에 이제 악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폭락을 했고,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좀 전에 그 이슈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법무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그런 이제 건의를 했고, 그거를 검토를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뉴스 속보로는 거래소 폐쇄를 검토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약간 좀 도망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좀 자극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CME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지금 약 13,720달러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하고 약 500만 원 정도의 차이는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시세도 살펴드렸고요. 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지수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밤 11시에서 1시까지 진행되는 신세계를 통해서 비트코인 선물 시세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신세계도 많이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시세도 살펴보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주요 내용들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전에 이제 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너무 어려운 생소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연말 마무리니까 네,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는 의미 갖도록 하죠.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지난 1화부터 5화까지를 이제 핵심만 뽑아서 간단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시간에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좀 개요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현재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다. 그리고 유동성이 유입이 되고 비트코인 선물 시장 상장 그런 이슈로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했다. 암호화폐란 컴퓨터 네트워크 안에서만 움직이는 그런 가상의 존재이다. 발행을 통제하는 중앙정부나 기관이 없다. 하지만 최근에는 발행량이 정해진 암호화폐들도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프로그램만 있으면은 암호화폐를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 개요를 알아봤고, 이어서 네. 암호화폐가 왜 등장을 하게 됐는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서로 다른 국가 간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화폐에 대한 필요성이 좀 대두가 되었고, 송금을 하거나 지불을 할 때 수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 그리고 위조, 도난, 해킹, 파손 이런 것에서 좀 자유로운 그런 화폐가 좀 필요했고, 거래 내역이 투명하고 관리 주체의 통제에서 자유로운, 결국 이 기반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기반이 돼서 암호화폐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드디어 이제 비트코인, 그 사토시 나가토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비트코인을 만들었는지 살펴봤습니다. 2008년 8월 달에 비트코인.org라는 도메인이 등록이 되었고, 현재도 이 도메인은 살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사토시 나가토모가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문서라고 하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을 기술한 이제 문서를 공개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곧바로 비트코인이 채굴이 되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네 번째 시간에는 비트코인 이제 구동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사실 지난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을 이제 송금을 하게 되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지갑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갑과 지갑 주소로 이제 비트코인을 보내고, 그러면 P2P로 연결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이 거래가 유효한지를 검증합니다. 그렇게 되고 검증 과정이 끝나면 이제 승인이 되는데, 이 검증하는 과정을 이제 채굴이라고 한다까지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 일반적 정의와 기술적 정의 이제 알아봤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그 네트워크에 있는 참여자들이 블록을 만들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게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컴퓨터가 거래에 참여하고 대가를 받는 것, 이게 일반적인 정의이고, 해시값, 이제 목표값인데, 이 해시값을 찾아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는 과정이 기술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시값은 결국 이제 특정 자릿수의 암호 맞추기 과정이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했고, 제가 새해에는 비트코인 해시와 그리고 블록,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블록체인까지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초기 거래해보신 분들은 거래 안에서 이런 다양한 용어를 좀 놓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코인 돋보기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통해서 이런 근간 알아가시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종목 상담과 그리고 포트폴리오, 그리고 코인 돋보기 시간을 통해서 투자 내용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국내 시장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두 분과 함께 마무리해봤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7년 첫 선을 보였던 평택촌놈 정석투자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하지만 내일은요, 오늘 폐장이기 때문에 내일 거래가 쉬어가고요. 그리고 다음 주죠, 1월 2일도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2일에 저희가 방송 다시 재개가 된다는 점, 방송 시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년 2018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